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요 포도과의 포도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먹어보지 않는 사람 없죠? 그 달콤하고 액즙이 주르륵 흐르는 그 포도 안 먹어본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포도를 좋아해서 애기들도 포도 좋아하죠. 애기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포도, 맛있는 포도. 그 포도를 먹는 사람들한테 포도의 꽃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포도의 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포도의 꽃도 봤습니다. 사진으로도 보고 실제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의 꽃을 보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 포도의 꽃에 꽃잎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꽃잎이요? 포도에 무슨 꽃잎이 있어요? 포도에는 꽃잎 없어요. 포도에는 수술만 있고 꽃잎은 없는 거예요. 그거 틀렸습니다. 포도에도 분명히 꽃잎도 있고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습니다. 포도에는 분명히 꽃잎이 있는데 그 꽃잎이 아주 특이하고 신비롭게 생겼죠.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 모양이 포도의 꽃잎은 특이하게도 어른들이 쓰는 중졸 모자를 닮은 그런 아주 특이한 꽃잎이 있는데 그 특이한 꽃잎을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포도의 꽃잎을 보여주는 사진을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을 만큼 포도의 꽃잎은 아주 작죠. 작지만 포도의 꽃잎은 분명히 있고 그 포도의 꽃잎은 너무나 신비롭고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오늘 그 신비롭고 독특한 포도의 꽃잎 구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의 꽃은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포도의 꽃은 이렇게 잎이 있고 여기 잎의 밑에 잎자루라고 하죠. 잎자루가 이렇게 보이는데 잎자루가 있는 맞은편, 그러니까 여기 잎이 달리는 잎자루가 있고 잎이 달리는 맞은편에 이렇게 꽃이 피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 잎자루에 꽃이 피는데 요것이 바로 덩굴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굴손이 포도에 이런 덩굴손이 있는데 이 덩굴손은 잎에 마주난 쪽에 덩굴손이 달리고 덩굴손에서 이런 꽃차례가 나타납니다. 꽃차례가 나타나는데 이 꽃차례의 모양이 원뿔 꽃차례라고 하죠. 한자로는 원추화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원뿔 꽃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뿔 꽃차례의 이 꽃차례가 이 사진이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포도나무과의 꽃들을 보면은 포도나무하고 꽃차례가 똑같기 때문에 이 모루의 꽃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모루의 꽃차례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덩굴손이 있고 덩굴손에서 이런 꽃차례가 나오는데 꽃차례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원추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말로는 원뿔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리말로 원뿔 꽃차례이고 한자로는 원추화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뿔 꽃차례. 요 사진이 가장 잘 나왔네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잎자루가 여기 있고 여기 이런 잎이 달리게 되는데 잎자루의 맞은편에 이런 덩굴손이 나타나고 덩굴손에 이런 꽃차례가 나타나는데 이 꽃차례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삼각형 형태의 원뿔 꽃차례를 이룬다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꽃의 모습입니다. 꽃의 모습인데 이 꽃을 보면은 정말 꽃잎이 없습니다. 꽃잎이 없고
요런 수술들만 잔뜩 보입니다. 요 수술들만 잔뜩 보이는데 요것을 포도의 사진을 다시 와서 포도의 사진을 보면은 포도는 바로 6월 초쯤에 요 꽃들이 핍니다. 6월 초에 피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 계절에 요 포도가 꽃이 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요 6월 초에 피는 꽃을 보면 이렇게 하얀색의 수술대가 잔뜩 올라오고 요 초록색의 이런 초록색의 요것은 꽃봉오리가 보이죠. 꽃봉오리에서 꽃이 피면 이렇게 하얀색의 이러한 수술들만 잔뜩 많이 나와서 막 엉켜 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차례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여기 초록색이 뭔가 조금 다르죠. 요거 수술이 아니고 여기 초록색이 하나가 보입니다. 초록색에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는 바로 요거죠. 요거인데 우리가 여기 수술에 꽃에서 보면은 요 꽃에서 요것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합니다. 꽃잎이라고 하는데 요 꽃잎이 요 꽃잎 참 특이하게 생겼죠. 요 꽃잎이 처음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수술대가 이렇게 5개가 보이죠. 이렇게 수술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술대가 5개가 보이는데 5개의 수술대의 끝에 이런 꽃밥이 달려 있는데 그 꽃밥을 모자가 쓰고 있습니다. 모자가 하나가 딱 쓰고 있는데 요거 어른들이 쓰는 중졸 모자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중졸 모자처럼 생긴 요 부분이 바로 꽃잎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꽃잎이고 요 하얀 색깔은 수술대이고 수술대 속에는 이렇게 초록색의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여기 짧은 암술대가 있고 여기 암술머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암술머리가 있는 이러한 꽃이 피기 때문에 이 꽃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다. 그래서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성이 2개인 쌍으로 있다 해서 쌍성꽃이기 때문에 이 꽃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성꽃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1개가 있으면 요거 나중에 포도의 열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열매 하나가 되는데 요 꽃이 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개의 꽃이 잔뜩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 있죠. 요것들이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되는데 열매는 포도가 이렇게 열매가 굵어지면서 다닥다닥 붙어서 포도송이가 되는 거죠. 포도송이가 돼서 맛있게 먹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요 꽃잎 요거는 인터넷을 찾아봐도 요 꽃잎 사진 찍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제가 오늘 여기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를 하는데 요 꽃잎의 모양이 중절 모자처럼 생겼는데 요 꽃잎의 위쪽 여기 꽃잎의 위쪽이고 여기가 꽃잎의 아래쪽 부분인데 꽃잎의 위쪽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5갈래로 갈라지는 꽃잎의 갈래 조각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꽃잎이 5갈래로 갈라지는 꽃잎이 있는데 요 위쪽에 요 부분은 딱 달라서 합쳐져서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꽃이 필 때는 수술대 위에 꽃밥을 덮고 있다가 요게 꽃이 다 피게 되면 수술대가 또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벌어지고 나면은 여기에 꽃잎 요 5개 중에서 요 꽃잎 하나는 여기 요 부분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달려 있죠. 달려 있는데 이렇게 달려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요 꽃잎은 똑 떨어져 버리고 수술대도 똑 떨어져 버리고 여기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자라서 포도송이 포도의 포도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포도가 되는 거죠. 이게 포도가 되는데 이 꽃잎
요 꽃잎이 중절모처럼 생겼는데 학자들은 요 꽃잎을 볼 때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요 꽃잎이 뒤로 젖혀지느냐 젖혀지지 않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꽃잎의 갈래 조각 10편이라고 하죠. 요거 한 개를 10편 하나, 요것을 10편이라고 하고 10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갈래 조각이라고 합니다. 요 갈래 조각이 5개 갈래 조각이 있는데 요 갈래 조각은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뒤로 젖혀지지 않는 것이 포도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왕모루, 모루 중에서도 왕모루가 있습니다. 왕모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왕모루는 이 꽃잎이 뒤로 젖혀진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잎은 위쪽에서 이 윗부분에서 합쳐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합쳐져 있는데 꽃잎의 갈래 조각은 뒤로 젖혀져서 이렇게 발라당 뒤로 젖혀져 버리죠. 완전히 이렇게 뒤로 완전히 젖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젖혀진 꽃잎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모루 앞에 왕자를 붙여서 왕모루라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포도는 그 꽃잎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뒤로 젖혀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가 바로 포도입니다. 그렇다고 요 모루를 보면은 모루도 마찬가지로 그 꽃잎이 뒤로 젖혀지지 않고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져서 뒤로 발라당 젖혀지지 않는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루죠. 그래서 모루하고 포도는 거의 구별을 못합니다. 꽃으로는 전혀 구별을 못할 만큼 꽃의 모양도 똑같고 꽃의 크기도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서 두 나무는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두 나무는 포도와 이 모루는 바로 요 잎의 뒷면의 색깔을 가지고 구별하면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루는 산에서 나는 포도다 해서 산포도라고 하는데 이 모루는 보면은 요 뒤에 잎 뒷면을 보면은 잎 뒷면에 요 털이 마치 거미줄 같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줄 같은 연한 젓갈색의 털이 많이 있습니다. 젓갈색의 털이 잔뜩 많이 있는 거미줄 같은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루인데 거기에 비해서 포도는 그 잎의 뒷면을 보면은 빨간 색깔이 아니라 하얀색이죠. 그래서 잎의 뒷면에는 흰색 솜털이 많아서 회백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거의 흰색에 가깝게 보이는데 요 털을 요거는 우리들은 솜털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면모라고 합니다. 이런 면모, 솜털을 하얀색의 솜털을 가지고 있으면은 포도, 그리고 젓갈색의 붉은 빛의 거미줄 같은 이러한 털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루. 이렇게 구별을 하면 쉽게 구별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모루 앞에 왕자를 붙인 왕모루. 이 왕모루는 그 털의 색깔이 또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서 잎의 뒷면에는 털이 없는 곳도 있지만은 이렇게 맥 위에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잎의 뒷면 여기에는 털이 없지만은 맥 위에는 털이 잔뜩 많이 있다. 그래서 요 털의 색깔이 요 잎의 뒷면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조금 전에 이 포도는 하얀색으로 보였고 모루는 거의 붉은색에 가까운 젓갈색이었는데 왕모루는 초록색이면서 털이 뾰족뾰족한 좀 빳빳해 보이는 이러한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왕모루이고 포도는 흰색의 솜털, 우리 솜처럼 생긴 털을 가지고 있고 모루는 젓갈색의 거미줄 같은 털이 있다 해서 요 세 나무는 잎의 뒷면의 털의 모양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구별을 하게 되고 꽃의 모양으로는 이 세 나무는 구별을 못하는데 모루와 이 포도와 모루는
꽃잎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루도 젖혀지지 않지만은 왕모루는 뒤로 분명히 이렇게 뒤로 젖혀져서 또르르 말리는 것 같은 이러한 꽃잎의 갈래 조각이 뒤로 젖혀지면은 이것은 왕자를 붙인 왕모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포도에서 아까 설명을 했듯이 요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 초록색의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미씨가 들어있던 씨방 부분이 점차 자라서 열매가 되게 되는데 그 꽃의 요 꽃들이 모두 쌍성꽃, 양성화였기 때문에 요 꽃 하나 요게 요 작은 꽃 하나들이 막 뭉쳐서 있는데 요 하나들이 모두 포도가 되는 거죠. 포도가 돼서 포도가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많은 숫자의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요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장과라고 합니다. 장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물열매라고 하는데 요 포도는 우리가 요 포도의 이 껍질, 얇은 껍질을 딱 깨물어 보면은 요 속에는 액즙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포도의 과즙이, 달콤한 과즙이 잔뜩 많이 들어있고 요 포도의 요 알맹이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들어있게 됩니다. 몇 개의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있는, 액체가 많이 들어있는 열매다 해서 물열매라고 하고 여기 한자로는 장과라고 하면서 요 알맹이 하나, 포도 알맹이 하나는 지름이 10에서 20mm 정도 되는데 요 열매는 9월달이 되면 흰가루, 하얀색의 이런 백분이죠. 하얀색의 백분으로 덮인 까만색으로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씨앗은 이런 모습의 씨앗이 요 속에 들어있는데 요 씨앗 참 신기하게 생겼죠. 예쁘고 신기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요 포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포도로 건포도를 만들기도 하고 가장 많은 용도는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게 되고 와인도 만들어 먹게 되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요걸로 잼을 만들기도 하고 젤리를 만들기도 하고 용도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원래는 원산지가 아시아의 서쪽이죠. 아시아의 서쪽 서부 지방의 아시아의 저 서부 지방 중동 지방 쪽에 그쪽에가 이 포도의 원산지였는데 이 포도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의 유럽 쪽하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고 미국의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의 칠레를 비롯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할 것 없이 다 퍼져 있고 오세아니아하고 또 호주 이쪽에 오스트레일리아 쪽에도 널리 퍼져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키워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죠. 포도는 맛도 좋고 영양도 많으면서 또 한방에서는 요거 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약으로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나라 한방에서만 포도를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도나 유럽 쪽에서도 이 포도를 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속에는 포도의 속에는 영양도 많고 사람 몸에 이로운 것들이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쓸모가 아주 많죠. 쓸모가 많은데 요 봄에 나오는 새잎, 봄에 돋게 되는 요 새잎은 유럽에서는 요 잎을 가지고 삶아서 묻혀서 나물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씨앗으로는 기름을 짜서 포도씨유를 만들죠.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고 잎을 식용하기도 하고 또 여름에
거세진, 억세진 잎들을 가지고는 양이나 염소의 사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포도의 뿌리마저도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이 포도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포도를 먹기 시작했고, 포도의 술을 옛날서부터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것이 바로 포도주였고, 포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